지금 당장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가방 안에 있다면 꺼내고 주머니 안에 있다면 손으로 꺼내어 눈앞에 놓아 보십시오. 그 지갑의 색깔을 바라보십시오. 천천히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 색깔이 무엇입니까? 검은색입니까? 붉은색입니까? 아니면 탁한 회색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부자가 된다고, 아끼고 저축하면 돈이 쌓인다고.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한 가지 냉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재물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르는 사이 당신의 지갑이 들어오는 재물을 매일 밖으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갑은 단순한 가죽 조각이 아닙니다. 지갑은 재물의 기운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색깔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돈을 벌어넣어도 그 집은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구멍 뚫린 항아리가 될 뿐입니다. 비싼 명품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며 부럽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기운이 독이라면 그것은 독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고. 값비싼 지갑도 고급스러운 가죽도 그 색깔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찢어진 우산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를 막는 척 하지만 사실은 더 빠르게 당신을 젖게 만드는 우산, 잘못된 색깔의 지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매일 손에 쥐고 매일 열고 매일 그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재물복을 태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새벽 3시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본 밤이 있으셨습니까? 통장 잔액을 떠올리며 이번 달 이자를 어떻게 막을지 계산하며 눈을 감아도 숫자만 머릿속을 맴돌던 그 밤, 그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기운의 막힘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입니다. 불씨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 중 하나가 바로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지갑의 색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단 하나의 작은 실천으로 5년치 재물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지갑의 색깔을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스님께서 전하시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막혔던 금전운의 물꼬를 트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풍요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을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예쁘면 되지, 내가 좋아하는 색이면 되지, 유행하는 색이면 되지.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바로잡아 드리려 합니다. 색깔은 취향이 아닙니다. 색깔은 우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잘못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의 기운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색서에 대해 깊이 사유하셨습니다. 불교에서 색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빛깔이 아닙니다. 색은 형상이고 기운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품고 있는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양의 오행, 우심, 사상, 즉 목, 무, 화, 호, 토, 금, 진, 수, 쇠의 5가지 기운은 저마다 고유한 색깔을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파란색과 초록색은 목무의 기운을, 붉은색과 주황색은 화호의 기운을, 노란색과 황토색은 토토의 기운을, 흰색과 금색은 금진의 기운을, 그리고 검은색과 짙은 회색은 수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운은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며 세상 만물의 흥망성쇠를 만들어냅니다. 지갑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한 마을에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을 갈고 장에 나가 물건을 팔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집은 늘 빠듯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새 사라지고 모아도 손안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 여인의 손에 들린 지갑을 보았습니다. 7년째 쓰고 있다는 그 지갑은 짙은 검은색이었습니다. 가죽도 낡고 안감도 헤어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색이 내뿜고 있는 기운이었습니다. 수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그 지갑은 들어오는 돈을 물처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담는 그릇의 모양을 따라갑니다. 그릇이 깊고 단단하면 물이 고이고 그릇에 구멍이 있으면 물은 새어나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이라는 그릇의 색깔이 재물의 기운을 품는 성질을 가져야만 들어온 돈이 그 안에 머무르며 불어납니다. 그러나 그릇의 색이 재물을 흘려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그 돈은 잠시 머물다 떠나고 맙니다.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먼저 뿌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갑의 색깔은 바로 그 뿌리입니다. 색선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단지 눈에 예쁜 것만 고른다면 우리는 우주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의 수행과 관찰로 얻으신 그 지혜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금기 색깔은 바로 검은색과 짙은 회색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적지 않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입니다. 검은색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색이 아닌가, 명품 지갑도 대부분 검은색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오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해가 수많은 분들의 재물복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행우싱에서 검은색은 수, 즉 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물은 본래 생명을 키우는 소중한 기운입니다. 그러나 물이 지나치게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논밭을 적시던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검은색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세의 기운이 과도하게 담긴 지갑은 재물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물처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이유, 분명히 벌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이유,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검은색 지갑은 재물의 집이 아니라 재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가 되는 것입니다. 짙은 회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색은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색으로 오행상수, 수의 기운을 강하게 머금고 있습니다. 특히 탁하고 어두운 회색은 정체된 물, 즉 고여서 썩어가는 물의 기운을 닮아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그나마 생기라도 있지만 고인 물은 부패를 부릅니다. 탁한 회색 지갑은 재물의 기운을 정체시키고 결국에는 그 기운을 썩게 만드는 성질을 지닙니다. 돈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고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 사업이 막히고 기회가 왔다가도 이상하게 사라지는 느낌, 그것이 바로 탁한 회색 지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정체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이치를 관찰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물복이 무너진 분들의 지갑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경우 검은색 계열의 지갑을 5년 이상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분들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님을 압니다. 단지 그분들의 재물이 머무를 공간이 처음부터 잘못된 색깔로 인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드려야겠습니다. 모든 검은색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타고난 사주, 스주에서 수수의 기운이 부족한 분, 즉 수수를 용신, 용신으로 쓰는 분께는 오히려 검은색이 보완의 기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주 전문가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자신의 사주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분들께는 검은색과 짙은 회색 지갑은 피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도박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미 이른 뒤에야 깨닫고 지혜로운 자는 잃기 전에 미리 막는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선택을 향해 한 발 내디디신 것입니다. 검은색 지갑을 당장 서랍 속에 넣어 두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실천입니다. 검은색 지갑의 위험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두 번째 금기 색깔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붉은색과 강렬한 주황색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복을 부르는 색이라 하지 않았느냐고, 설날에도 붉은 봉투에 세뱃돈을 담지 않느냐고. 그 생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오늘 저는 그 절반의 진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어 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우싱에서 붉은색은 화, 호, 즉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금, 즉 쇠의 기운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치가 등장합니다. 오행의 상극, 상극 관계에서 화, 호는 금, 진을 녹입니다. 불은 쇠를 녹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은 쇠가 불꽃 앞에서 녹아내리듯 붉은색 지갑 안에 들어온 재물의 기운은 화호의 에너지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아 사라집니다. 붉은색 지갑은 재물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니라 재물을 태워 없애는 화로고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 중년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 수완이 좋고 사람 사귀는 능력도 탁월하여 주변에서 성공할 사람이라는 말을 늘 들었습니다. 어느 해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붉은색 지갑을 구입했습니다. 붉은색이 열정과 행운을 가져온다는 말을 어디선가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배신하고 잘 되던 거래가 갑자기 끊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쏟아졌습니다. 3년 후 그는 모아두었던 재산 대부분을 잃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고 바랜 붉은색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갑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호의 기운이 3년에 걸쳐 그의 금, 즉 재물의 기운을 서서히 녹여온 것이었습니다. 붉은색이 복을 부른다는 믿음은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붉은색은 분명히 강한 양기 영예를 품고 있어 나쁜 기운을 쫓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이나 액막이 의식에서는 붉은색이 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용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손에 쥐고 매일 열고 닫으며 온종일 몸에 지니는 지갑에 붉은색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온몸에 불을 켜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기운은 쫓겨날지 몰라도 동시에 재물의 기운인 금진도 함께 녹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강렬한 주황색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주황색은 붉은색과 노란색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채도가 높고 선명할수록 화코의 기운이 강하게 발현됩니다. 특히 형광에 가까운 주황색은 자극적인 양기양의를 지나치게 발산하여 재물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성질을 가집니다. 오행은 언제나 균형이 핵심입니다. 한쪽이 지나치면 반드시 다른 쪽이 무너집니다. 붉은색과 강렬한 주황색은 그 균형을 화코 쪽으로 심하게 기울게 만드는 색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지만 집을 태우기도 한다. 불을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그 빛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붉은색의 기운은 다스려야 할 것이지 품고 다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붉은색 지갑은 내려놓으십시오. 재물을 태우는 화로를 매일 손에 쥐고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그 작은 결단 하나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금전운에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색깔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색깔의 지갑이 재물을 품고 불리고 지켜주는가?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의 수행과 관찰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답은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색깔, 바로 땅의 색, 황금의 색, 그리고 생명의 색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색깔은 갈색과 황토색입니다. 오행에서 갈색과 황토색은 토투, 즉 흙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씨앗을 품고 뿌리를 감싸며 모든 생명이 자라나는 근원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토의 기운은 금, 진, 즉 재물의 기운을 생성하고 키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의 상승 관계에서 토투는 금진을 낳습니다. 흙 속에서 금이 만들어지듯 갈색 지갑은 그 안에 들어온 재물을 품고 키우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색 지갑은 그 안정감과 견고함으로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짙은 초콜릿빛 갈색이나 따뜻한 황토색은 토토의 기운이 가장 풍성하게 깃든 색으로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분들께 스님께서 가장 먼저 권하시는 색입니다. 두 번째는 황금색과 베이지색입니다. 황금색은 금진의 기운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색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빛 지갑을 사용한다는 것은 재물을 담는 그릇 자체를 재물의 언어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비슷한 기운끼리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황금색 지갑은 황금의 기운을 발산하며 그 기운과 유사한 재물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베이지색 역시 황토와 황금 사이에 따뜻한 빛을 담고 있어 토토와 금진의 기운을 동시에 품는 색으로 안정적으로 재물을 쌓고자 하는 분들께 매우 적합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하고 깊게 재물을 모으는 색, 그것이 바로 베이지와 황금빛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연한 초록색과 자연의 녹색입니다. 목무의 기운을 담은 초록색은 생명력과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오행의 상생 관계에서 목 모은 화호를 돕지만 적절한 초록색은 토토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재물이 꾸준히 자라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너무 진하거나 어둡지 않은 연한 불빛, 새싹의 색, 봄날 첫 잎사귀의 색 같은 초록은 재물의 흐름을 막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다만 너무 짙고 어두운 녹색은
목무의 기운이 과해져 다른 기운과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니 밝고 맑은 연두빛 계열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색깔이 아무리 완벽해도 지갑 안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잡초가 가득하면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고. 지갑 안을 살펴보십시오. 영수증이 구겨진 채로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쓰지도 않는 카드들이 빼곡히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낡고 구겨진 지폐가 아무렇게나 접혀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의 기운은 청결하고 정돈된 공간을 좋아합니다. 지갑의 색이 올바르더라도 그 안이 어지럽다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도 발걸음을 돌리고 맙니다.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집을 깨끗이 해야 좋은 손님이 찾아오듯 지갑을 깨끗이 해야 재물이 찾아옵니다. 색깔을 바꾸고 지갑을 정리하고 재물의 기운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재물 관리의 시작입니다. 작은 것을 바로잡으면 큰 것이 따라옵니다. 뿌리가 바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올바른 색깔의 지갑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그 지갑에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지갑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지갑은 아직 텅 빈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처음 담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그릇의 성질이 결정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인연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새 지갑과 재물 사이의 첫 인연을 올바르게 맺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해드릴 개운 의식 화원 20입니다. 이 의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제가 직접 목격해 온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지갑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새 지갑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공장과 가게를 거치며 수많은 손이 닿은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운을 먼저 정화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른 천으로 지갑의 안팎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손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닦으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 지갑이 재물의 집이 되기를, 들어온 복이 이 안에 머물기를. 이 한마디가 지갑에 처음으로 좋은 기운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말은 기운을 만들고 기운은 현실을 만듭니다. 스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이 곧 하늘에 올리는 기도라고. 두 번째 단계는 세 개의 동전을 지갑 안에 넣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 개여야 합니다. 숫자 3은 천, 텐, 지, 디, 인, 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합쳐지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동전은 오래된 것보다 새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금빛이 도는 동전을 선택하십시오. 이 세 개의 동전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재물의 씨앗입니다. 빈 밭에 씨앗을 먼저 뿌려야 수확이 있듯 빈 지갑에 재물의 씨앗을 먼저 심어야 더 큰 재물이 따라옵니다. 동전을 넣을 때는 카드칸이 아닌 지폐를 넣는 공간의 가장 안쪽 지갑의 심장부에 넣어 주십시오. 그것이 재물의 기운이 가장 깊이 깃드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 지갑을 아침 햇살 아래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해가 뜬 후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이 시간대의 햇살은 하루 중 양기 영희가 가장 맑고 순수하게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지갑을 창가나 베란다에 놓아 햇빛이 직접 닿게 해주십시오. 시간은 정확히 21개의 숫자를 조용히 세는 동안, 즉 약 20일 뿐입니다. 숫자 20일은 3개의 7이 모인 수로 동양에서 완전한 순환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21분 동안 지갑은 태양의 양기를 흡수하며 내부에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롭고 밝은 재물의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지갑의 기운을 초기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새 그릇을 처음 쓰기 전에 깨끗한 물로 씻어내듯 햇살로 지갑의 기운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새 지갑을 처음 사용할 때 반드시 지폐를 먼저 넣어야 합니다. 절대로 빈 지갑을 그냥 들고 다니거나 카드만 꽂은 채 사용하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지갑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가 그 지갑의 평생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돈이 들어와야 그 지갑은 돈이 드나드는 집이 됩니다. 처음에 비어 있으면 그 지갑은 비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폐의 금액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구겨지거나 낡은 지폐보다는 깨끗하고 새 지폐를 선택하십시오. 새 기운이 새 지폐를 통해 새 지갑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의 기운이 깃든 살아있는 공간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담긴 곳에 하늘의 기운이 내려온다. 오늘 이 의식을 행하는 여러분의 그 정성이 하늘로 하여금 재물의 문을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야 할 색깔, 선택해야 할 색깔, 그리고 새 지갑에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까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심, 즉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이 한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은 속일 수 없다. 그러나 하늘은 반드시 정성을 알아본다. 지갑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작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 안에 담긴 것은 내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하늘에 닿는 순간 막혔던 재물의 물꼬는 반드시 트이기 시작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까? 매일 손에 쥐는 지갑 하나도 그 색깔이 무슨 기운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여닫는 그 작은 가죽 조각이 우리의 재물운과 이토록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거리가 곧 가난과 풍요 사이의 거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여러분의 재물복이 드디어 스스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란 없다. 다만 당연한 이치를 당연하게 따른 결과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하시는 이 작은 변화, 지갑의 색깔 하나를 바꾸는 이 결단이 바로 그 당연한 이치를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기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치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막혔던 금전운이 뚫리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부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단단한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검은색과 붉은색의 지갑을 내려놓고 갈색과 황금빛의 지갑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그 결단이 5년치 막혔던 재물복을 단숨에 되돌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 삼키던 그 밤들이 이제는 풍요와 감사의 아침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빚에 짓눌려 한숨 쉬던 날들이 끝나고 가족 모두가
넉넉하고 화목하게 웃음 짓는 날들이 오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재물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큰 것을 얻는다고. 지금 이 순간 그 정성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란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저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혹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말로 내뱉은 다짐은 하늘에 올리는 서약입니다. 그 서약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타인의 소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공덕의 행위입니다. 내가 남의 복을 빌어줄 때 나의 복도 함께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재물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주변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영상이 그분께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누는 사람에게 하늘은 2배로 돌려줍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